KF-21 전투기에 탑재되는 A사 레이더는 현재 대한민국 항공전자 기술 수준을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레이더는 공중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기능은 물론 다수의 목표를 동시에 관리하면서 공격 단계까지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단순히 적을 발견하는 장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중 전투 전반의 흐름 자체를 좌우하는 중심 장비로 작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KF-21이 4.5세대 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최신 세대 전투기와 지속적으로 비교되는 이유 역시 바로 이 A사 레이더의 성능과 완성도에 있습니다. KF-21에 적용된 A사 레이더는 하나 시스템이 주관 제작을 맡았으며 초기 개발 과정에서는 이스라엘 엘타 시스템스와의 기술 협력이 병행되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과정이 단순 조립이나 일부 기능 이전에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송수신 모듈 설계와 배열 기술, 신호 처리 기술까지 국내 기술진이 직접 축적해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현재 이 레이더에는 약 1088개의 송수신 모듈이 탑재되어 있고 각 모듈은 모두 독립적으로 작동하며 전파를 방사하고 수신합니다. 이 구조 덕분에 특정 방향으로만 전파를 쏘는 방식이 아니라 전자적으로 빔을 자유롭게 조정하면서 여러 표적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장비의 국산화율이 매우 높다는 점 역시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레이더 기술은 국제 방산 시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통제되는 분야 중 하나로 꼽히는데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전투기를 도입하고도 레이더 성능 제한이나 소프트웨어 접근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 KF-21 A사 레이더는 한국이 직접 성능 개량과 기능 확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공대공 탐지 성능 강화나 지상 표적 식별 능력 향상, 전자전 장비와의 연동 기능 추가 같은 다양한 발전 방향을 국내 판단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시험 비행과 지상 시험을 통해 레이더 성능을 단계적으로 검증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시험 과정에서 KF-21의 A사 레이더는 다수의 공중 표적을 안정적으로 추적하면서도 조종사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지나치게 복잡해지지 않도록 정리된 형태로 표시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탐지 성능뿐만 아니라 실전 운용을 고려한 정보 처리 능력까지 함께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부분입니다. 이와 비교해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일부 국가들은 최신 전투기를 도입하고도 레이더 문제로 상당한 운용 제약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정 유럽 전투기의 경우 A사 레이더를 장착하고도 소프트웨어 안정성 문제로 탐지 모드 전환이 제한되거나 다중 표적 추적 성능이 초기 발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해 추가 개량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국가에서는 미국산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레이더 핵심 구성에 대한 접근이 제한돼 자국 작전 환경에 맞춘 세부 조정조차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과 비교해보면 KF-21 A사 레이더의 가장 큰 강점은 단순한 성능 수치보다도 운용 주권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비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국내에서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은 유사시 빠른 개량과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KF-21 개발 과정에서는 시험 중 발견된 문제를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수정하고 이를 다시 시험에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KF-21 A사 레이더가 앞으로 다른 항공 전력으로 확장 적용될 가능성입니다. 현재 축적된 기술은 차세대 무인 전투기나 공중 조기 경보 장비 해상 감시용 항공기 등 다양한 분야로 전개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한국 항공전자 산업 전반의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모든 흐름을 종합해보면 KF-21 A사 레이더는 단순한 국산 장비라는 상징을 넘어 대한민국이 전투기 핵심 장비를 스스로 설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KF-21 A사 레이더의 진짜 가치는 단독 성능 수치가 아니라 실제 전투 환경에서 다른 장비들과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동되느냐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레이더는 표적을 탐지해 화면에 표시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전투기 내부의 각종 센서와 임무 장비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를 하나의 상황 그림으로 통합하는 중심축 역할을 수행합니다. 덕분에 조종사는 공중 표적과 위협 요소를 따로따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전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다중 표적 처리 능력은 KF-21 A사 레이더의 핵심 강점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여러 공중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면서도 레이더가 자동으로 위협 우선순위를 분류하고 중요 정보만 정리해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조종사가 받아들이는 정보 부담은 크게 줄어들고
보다 공격적인 전술 판단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실제 시험 비행에서도 고속으로 접근하는 표적과 기동 중인 표적을 동시에 관리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추적 성능이 확인되면서 실전 운용 능력이 입증되었습니다. 해외 전투기 사례를 살펴보면 A사 레이더를 탑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과부하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레이더가 탐지한 데이터가 지나치게 세분화돼 조종사가 실시간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개량을 거듭해야 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완전한 해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KF-21은 개발 초기 단계부터 실제 운용자 관점에서 정보 표시 방식과 처리 구조를 설계했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별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전자전 환경 대응 능력입니다. 현대 전장에서는 단순히 탐지 거리가 길다고 해서 우수한 레이더라고 평가받기 어렵습니다. 강력한 전자 방해 상황에서도 얼마나 안정적으로 표적을 유지하느냐가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KF-21 A사 레이더는 송수신 모듈을 분산 운용하는 구조를 활용해 특정 주파수 방해가 발생하더라도 탐지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일부 모듈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전체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지 않는 구조라는 점은 실전 환경에서 매우 큰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반면 해외 일부 전투기에서는 레이더 핵심 부품의 유지 보수 문제로 가동률이 떨어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특정 모듈 고장 시 전체 장비를 교체해야 하거나 제조국의 승인 없이는 정비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로 인해 실전 배치에 제약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례들은 전투기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장비 운용의 자율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진정한 전력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KF-21 A사 레이더는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고려해 정비성과 확장성을 함께 설계한 것이 특징입니다. 국내 정비 인력이 장비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고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며, 향후 성능 개량 시에도 전체 교체가 아닌 부분 업그레이드 방식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장기 운용 비용 절감은 물론 전력 유지 측면에서도 매우 현실적인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A사 레이더는 KF-21의 수출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기도 합니다. 해외 구매국 입장에서는 단순히 성능이 좋은 전투기보다 자국 작전 환경에 맞춰 장비를 조정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KF-21 A사 레이더는 이러한 요구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실제로 일부 국가들은 레이더 기술 이전과 공동 개량 가능성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KF-21 A사 레이더는 한국이 스스로 전투기의 눈과 두뇌를 설계하고 책임질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전투기들이 레이더 문제로 장기간 개량과 제약을 반복해온 흐름과 달리 KF-21은 개발 단계부터 운용과 개량을 국내 판단으로 이어갈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해왔습니다. 다시 말해 필요할 때 성능을 올리고 문제를 발견하면 스스로 고치고 새로운 기능을 주도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항공전자 분야에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뒤따라가는 입장이 아니라 기술의 방향과 기준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위치에 올라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투기의 임무 컴퓨터와 운용 체계는 이 전투기가 단순히 비행 성능이 뛰어난 기체에 그치느냐, 아니면 복잡한 전장을 스스로 이해하고 판단하며 대응할 수 있는 전력으로 완성되느냐를 가르는 핵심 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 공중전에서 전투기의 성능은 이제 속도나 기동력만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해 조종사에게 전달할 수 있느냐가 전투 결과를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KF-21은 이러한 변화된 전장 흐름을 정확히 반영해 임무 컴퓨터와 운용 체계를 중심으로 전투기 전체 운용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KF-21에 적용된 임무 컴퓨터는 LIG 넥스1이 개발을 담당했고, 중앙 처리 장치인 CPU는 한화 시스템이 제작했습니다. 전투기의 핵심 판단 영역을 국내 기술로 책임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전투기 임무 컴퓨터는 수많은 센서 데이터와 장비 상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지연이나 오류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생존성과 전투 효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안정적인 연산 능력을 유지하는 임무 컴퓨터를 국내 기술로 설계하고 구현했다는 점은
KF-21 개발 전반에서 매우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투기 임무 컴퓨터는 일반적인 항공 장비와는 차원이 다른 극한 환경을 전제로 설계됩니다. 고속 기동 중 발생하는 강한 진동과 지속적인 온도 변화, 그리고 복잡한 전자파 간섭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하며 순간적으로 바뀌는 전투 상황에 맞춰 연산, 우선순위를 즉각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KF-21 임무 컴퓨터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하드웨어 구성과 소프트웨어 구조를 함께 설계했고, 이 구조는 시험 단계에서 반복적인 검증을 거쳤습니다. 이 임무 컴퓨터의 핵심 기능 중 하나가 바로 센서 융합입니다. 레이더 적외선 탐지 장비, 전자전 장비 항법 장비에서 들어오는 정보는 양도 많고 속도도 매우 빠릅니다. 이 정보를 그대로 조종사에게 전달할 경우 오히려 판단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KF-21 임무 컴퓨터는 이 방대한 데이터를 하나의 전술 상황으로 재구성하고 위협 요소와 우선 목표를 구분해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조종사는 개별 장비 상태를 일일이 해석할 필요 없이 전장 전체의 흐름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정보량이 아니라 정보의 정확성과 일관성입니다. 동일한 표적이 여러 센서에 동시에 포착되더라도 중복되거나 서로 다른 정보가 표시되면 오히려 혼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KF-21은 이러한 문제를 고려해 센서 융합 알고리즘을 구성했으며 시험 비행 과정에서도 정보 표시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꾸준히 검증되었습니다. 전자전 장비 제어 역시 임무 컴퓨터가 담당하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적의 레이더 탐지 신호나 전자방해 위협을 단순 경보 형태로만 제공할 경우 실제 대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KF-21 임무 컴퓨터는 이러한 위협 정보를 분석해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전자방해 장비 운용과 회피 기동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함께 제공합니다. 이는 개별 장비가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전투기 전체 운용 흐름 속에서 하나로 관리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무기 유도 기능 역시 임무 컴퓨터의 처리 능력에 크게 좌우됩니다. 공대공 미사일이나 공대지 무장은 발사 이후에도 표적 정보 갱신과 궤적 계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KF-21 임무 컴퓨터는 이러한 연산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다양한 무장 운용 상황을 가정한 시험을 통해 처리 능력이 검증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신형 무장 통합이나 운용 개념 확장에도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합니다. 해외 전투기 사례를 살펴보면 임무 컴퓨터 문제로 개발 일정이 크게 지연되거나 실전 운용에서 제약이 발생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일부 최신 전투기에서는 센서 융합 소프트웨어 불안정으로 정보 표시 오류가 반복되었고 조종사가 상황을 오인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전 배치 이후에도 장기간 수정과 보완 작업이 이어졌고 해당 국가 공군은 운용 신뢰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사례도 존재합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임무 컴퓨터 핵심 구성에 대한 접근 권한이 제한되어 사용자 국가가 자체적인 기능 개선이나 작전 환경 반영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경우 전투기 성능 개량은 제작국의 일정과 승인 절차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는 전력 운용의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전투기 자체 성능과는 별개로 두뇌 역할을 하는 구성에 대한 통제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KF-21의 임무 컴퓨터와 운용 체계는 개발 초기 단계부터 국내 운용 환경과 요구 조건을 직접 반영해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별성을 보입니다. 시험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를 국내 개발진이 직접 분석하고 수정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는 문제 해결 속도와 장기 운용 안정성 측면에서 큰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우리 손으로 계속 다듬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매우 큽니다. KF-21 임무 컴퓨터와 운용 체계의 증가는 실제 전투 운용 흐름 속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전투기 조종사는 고속 비행과 기동을 수행하는 동시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전장 정보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임무 컴퓨터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정보를 정리해 전달하느냐에 따라 전투 효율과 생존성은 크게 달라집니다. KF-21은 이 부분에서 철저하게 실전 운용을 중심에 둔 설계를 선택했습니다. 특히 센서 융합 결과를 기반으로 한 상황 인식 제공 방식은 조종사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수의 위협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임무 컴퓨터는 우선순위를 정리해 가장 중요한 정보가 자연스럽게 인지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연산 처리 구조와 데이터 흐름 전반을 고려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자전 장비와의 연동 역시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KF-21 임무 컴퓨터는 전자 방해 상황을 개별 이벤트로 처리하지 않고 전투 전체 흐름 속에서 분석합니다. 적의 탐지 방식 변화나 방해 강도에 따라 대응 수단을 조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향후 전자전 장비 성능이 향상되더라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해외 전투기 중 일부는 임무 컴퓨터 처리 능력의 한계로 인해 신형 센서나 무기 통합이 지연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초기 설계 단계에서 연산 여유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기능을 추가할 때마다 구조 변경이 필요했던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런 문제는 전투기 성능 개량 속도를 떨어뜨리고 결국 운용 비용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KF-21은 이러한 사례를 반영해 초기 단계부터 향후 개량을 고려한 임무 컴퓨터 구조를 적용했습니다. CPU 처리 능력과 데이터 버스 구성은 단계적인 성능 향상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전투기의 생명 주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개발 과정에서도 다양한 장비 연동 시험이 병행되며 확장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검증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에 적용된 전자전 장비 구성은 실제 위협 환경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고 끝까지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생존 능력을 확보했는지를 가늠하게 해주는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 공중전에서는 적을 먼저 발견하고 타격하는 능력만큼이나 적의 탐지와 공격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회피하고 무력화하느냐가 전투 지속 능력을 좌우합니다. KF-21은 이러한 전장 환경의 변화를 정확히 반영해 전자전 장비를 부가 요소가 아닌 전투기 핵심 구성으로 통합했습니다. KF-21의 전자전 장비는 레이더 경보, 수신기 미사일 경고 장치, 그리고 전자 방해 장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발에는 하나 시스템과 LIG 넥스원이 참여했습니다. 이 조합은 국내에서 전자전 핵심 기술을 오랜 기간 축적해온 두 업체의 경험과 기술력이 결합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장비들이 각각 따로 움직이는 개별 장치가 아니라 위협 감지부터 분석, 그리고 대응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먼저 레이더 경보 수신기는 적 레이더 전파를 탐지하고 분석해 어떤 종류의 위협이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는지를 조종사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단순히 경보를 울리는 수준이 아니라 위협의 성격과 거리, 그리고 신호 변화 양상까지 지속적으로 추적해 대응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KF-21에 적용된 레이더 경보 수신기는 다양한 주파수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탐지 능력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시험 과정에서도 복잡한 전자파 환경에서의 신뢰성이 중점적으로 검증되었습니다. 미사일 경고 장치는 적외선이나 자외선 신호를 기반으로 발사된 미사일을 탐지해 조종사에게 즉각적인 경고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미사일 위협은 탐지부터 대응까지 허용되는 시간이 극히 짧기 때문에 탐지 속도와 정확성이 곧 생존성과 직결됩니다. KF-21의 미사일 경고 장치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빠른 반응성과 오경보 최소화에 초점을 맞춰 개발되었고, 실제 시험에서도 다양한 기동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경고,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전자방 해장비는 탐지된 위협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수행하는 핵심 구성입니다. 적 레이더의 탐지와 추적을 방해하거나 혼란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며 전투기의 기동과 연계에 생존성을 크게 끌어올리는 데 기여합니다. KF-21 전자방해 장비는 위협 환경 변화에 따라 방해 방식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고정된 대응 방식에 의존하지 않고 상황에 맞는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큰 강점을 지닙니다. 이러한 전자전 장비 구성은 전투기 전체 운용 흐름 속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됩니다. 레이더 경보 수신기와 미사일 경고 장치에서 감지된 정보는 즉각적으로 분석되어 전자방해 장비 운용과 연계되고, 조종사는 이를 기반으로 기동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KF-21은 이 과정에서 조종사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 전달 방식의 일관성과 직관성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복잡한 상황에서도 핵심 정보가 한눈에 들어오도록 설계된 부분입니다. 해외 전투기 사례를 살펴보면 전자전 장비 통합 문제로 실전 운용에서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일부 전투기에서는 레이더 경보 수신기와 전자 방해 장비 간 연동이 원활하지 않아 위협 탐지는 이루어졌지만 효과적인 대응이 지연되는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미사일 경고 장치의 오경보 문제로 인해 조종사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전투 상황에서 판단 혼선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KF-21 전자전 장비는 개발 초기 단계부터 통합 운용을 전제로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별성을 보입니다. 장비 간 정보 흐름과 대응 절차가 하나의 운용 개념 안에서 정리되어 있으며,
시험 과정에서도 다양한 위협 시나리오를 반영해 반복적인 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단순히 장비를 붙여놓은 수준이 아니라 실제 전장을 기준으로 하나의 체계로 완성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KF-21 전자전 장비의 가치는 실제 전투 상황을 가정했을 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전투기가 적 방공망과 전투기 위협이 동시에 존재하는 공역에 진입할 경우 생존 여부는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위협을 감지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히 현대 전장에서는 위협의 종류와 방향, 그리고 강도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단순히 탐지 여부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KF-21은 이러한 전장 환경을 국내 기술로 구축한 전자전 구성 안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대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레이더 경보 수신기를 통해 감지된 위협 정보는 단순한 경고 신호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위협의 수준과 방향 신호 특성 변화까지 종합적으로 분석되어 대응 우선순위로 정리됩니다. 조종사는 다수의 위협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가장 위험도가 높은 요소에 즉시 집중할 수 있으며, 이는 고부하 전투 상황에서도 판단의 정확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자방해 장비는 이러한 정보 흐름을 기반으로 자동 또는 반자동 방식으로 운용되며 전투기 기동과 자연스럽게 연계되어 대응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종사의 개입은 최소화되고 판단과 대응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사일 경고 장치와의 연동 역시 KF-21 전자전 구성의 완성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미사일 발사 징후는 탐지 시점부터 대응까지의 시간이 극히 짧기 때문에 정보 전달 과정에서의 지연이나 혼선은 곧바로 생존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KF-21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미사일 경고 장치에서 감지된 정보를 조종사가 즉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도록 구성했습니다. 동시에 전자방해 장비와 기만 수단 운용이 지연 없이 이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는 대응 시간을 최소화하고 생존 가능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해외 전투기 중 일부는 전자전 장비 성능 개량 과정에서 구조적인 한계가 드러난 사례도 있었습니다. 초기 설계 단계에서 확장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새로운 위협 환경이 등장할 때마다 추가 장비 도입이나 대규모 개조가 필요했던 경우입니다. 이런 방식은 단기적인 성능 보완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복적인 개량 비용 증가와 운용 복잡성 확대라는 부담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전자전 분야에서 설계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KF-21은 이러한 해외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전자전 장비 구성에서도 향후 발전을 고려한 여유를 확보하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위협 신호 분석 방식과 전자 방해 기법은 하드웨어 교체에 의존하지 않고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새로운 위협 환경이 등장하더라도 국내 판단에 따라 비교적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국내 개발진이 이전 과정을 직접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은 단순한 성능 향상을 넘어 전자전 운용 전반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자전 장비 구성은 KF-21의 수출 경쟁력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많은 국가들이 전투기 도입 과정에서 전자전 능력을 핵심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단순한 성능 수치보다 자국 운용 환경에 맞춘 조정 가능 여부를 더욱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KF-21 전자전 장비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국내 기술로 설계된 체계라는 점에서 공동 개량과 운용 협력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